예,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가끔 어떤 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정부는 특히 발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찍어내는 능력. 돈을 무제한 찍어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한국은행도 같은 한 통 속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물론 이제 외형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 말을 안 따를 수 없죠. 왜? 잘라버리니까. 만약에 한국은행장을 하다가 불명예스럽게 잘려버리면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렸다는 태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뭘 지시를 했을 때 잘 말을 안 들을 확률이 높다. 이런 태그가 붙기 때문에 어떤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고문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이거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저 사람을 앉혀놓으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겠구나 라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잘리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학교에서도 꺼리게 되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국가는 돈을 막 찍어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돈은 화폐라는 거고요. 진짜 돈의 의미는 금이에요. 금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는 없고, 돈이다 그러면 금이다. 여러분은 사실은 일을 하고 금으로 받아야 돼요. 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은 이자가 안 붙네.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은 이자가 안 붙네라고 했지만, 돈은 이자가 안 붙는 대신에 그 가치는 거의 영원히 유지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돈으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게 근본이지예요. 돈은 금으로 거래를 했던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 화폐를 받는 게 아니라 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금이 너무 적죠. 모든 사람한테 일할 때 다 금을 주면 금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고, 화폐를 발행해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덕적 해이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죠. 금을 받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그 가치가 유지가 되지만 화폐는 유지가 안 돼요. 왜? 금 필요하다고 막 찍어낼 수 없거든요. 화폐는 내일 당장에 필요하면 그냥 인쇄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은 무슨 짓을 하기도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예, ETF를 막 사들여요. 일본은행에서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눈치가 보여서 안 할 뿐이지. 그럼 무슨 짓까지 할까? 예, 주식 사기도 하고요. 부동산 가격에 빠지면 부동산까지도 살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왜? 쳐다보니까. 쳐다보고 그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할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으로 굉장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누구 말대로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가 58년 개띠부터 62년생까지 대략 몇 명이죠? 연간 100만 명 정도 되니까 한 700만 명 되나요? 600만 명?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3년부터 74년까지 거의 한 10년이에요. 그럼 거기다 한 900만, 1000만 정도 될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대략 한 1700에서 1800 되겠네요, 그럼. 지금은 90년생이 몇이죠? 70만이에요.
그럼 74년부터 90년 사이가 100만 명에서 30만 명이 줄었죠. 그러면 80이 대략 60만. 90이 아니라 2000년생이 대략 60만. 2010년생이 한 50만에서 40만. 2020년생이 30에서 20만. 2025년도쯤이 25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15년 정도 지난 후엔 인구가 한 450만에서 500만 정도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보면 15년 후의 일이니까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10년에 대략 한 10만 명씩 줄어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조금씩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지방부터 나타나겠죠. 왜? 제일 약한 거리부터 나타나니까. 그리고 경쟁은 되게 치열합니다. 왜 경쟁이 치열하냐? 서로 좋은 걸 선점하려고 하니까 의대 보내기죠. 1등부터 3천등까지 의대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가는 거니까. 저 지방의 강원대 의대든 전남대 의대든 조선대 의대든 다 1등부터 3천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왜 그러냐? 소득이 다르거든요. 피부과는 4억 5천, 정형외과는 제가 볼 땐 한 5억 이상일 겁니다. 6억 7억.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냐? 자격증이 한도가 없어요. 의사는 90세까지 일해도 돼요.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정년이라고 삼성 반도체 하다가 퇴직을 해도 여긴 정년이 없죠. 그러면 공대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의사만큼 돈을 잘 버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중학교까지 중학교 학습을 공부를 하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다 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벌써 고등학교를 다 띄고 공부해야 될 걸 다 떼고 뭘 하냐? 얘네들은 이제 3년 동안 뭘 하냐? 연습지만 풀어요. 잘 나오는 기출문제.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 알아서 하나도 안 틀리게. 그 이제 부모의 머리를 따라야 가는데 주로 이제 여자들 머리를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인생은 말 그대로 머니 게임입니다. 화폐 게임. 얼마나 많은 화폐를 소유하느냐가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의사들 중에 섬을 소유한 의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하다가 힘들면 한 2, 3일 섬에 들어가서 낚시하고 쉬다 오고 또 목요일 같은 날은 골프 치러 갔다 오고 왜? 소득이 되니까 화폐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의사다. 그러면 자녀가 의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 출신이냐? 할머니가 예전에는 서울 여상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겠어요? 예, 머리 좋은 서울대 출신 여자들. 예, 최소한 2대 나온 여자들. 학부가 중요해요. 연대 나온 여자들. 그런데 나온 여자들이 자녀들이 의대를 갈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여자도 의사거나. 예. 그래서 부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의사가 돼갖고 돈을 벌어서 건물 사고 손자한테 아파트 사주고 아들한테도 아파트 사주고 아들도 의대를 보내고 그리고 돈 벌어서 손자들한테도 손녀들한테도 집도 사줄 뿐만 아니라 금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다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버니까 60년 동안 벌어요. 50년, 60년. 그래서 부가 대물림 되는데 거기에다가 왜 자꾸 집을 사느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거든요. 하락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예, 돈을 찍어냅니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뭘 해요? 무제한 주식도 사주고요. 무제한 부동산 하락도 막아요. 우리 보셨잖아요. 개인들 대출로 계속 집을 올리도록 하다가 안 되니까
특례보금자리라는 론이라는 대출을 만들어서 또 그걸 사도록 했죠. 그게 없어지면 뭘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정부에서 아마 사들일 겁니다. 정부에서 사들일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에서 아파트든 부동산을 사갖고 안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겠죠. 에이, 설마. 아니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주식을 샀잖아요. ETF를. 지금 ETF의 70%를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요. 자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그게 가능합니까? 일본은 가능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했을 때 환율이 박살나겠죠, 위로? 그런데 시도는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 모기지 대출. 예, 모기지 대출.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요. 정부는 진심입니다. 뭐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위해, 주식은 모르겠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위해 진심이에요. 애들이 출생이 줄건 말건 관심 없어요. 왜냐? 애들이 모자라면 외국인 수입하면 되니까. 뭐 700만 명을 수입할 건지 뭐 1000만 명을 수입할 건지는 모르지만 수입하면 되니까 걔들은 뭘 시키면 돼요? 가장 3D, 더티, 덴저러스, 또 하나 뭐였죠? 하여튼 위험하고 더럽고 뭐 그런 일은 외노자들 들여와서 시키고 자신들의 자녀는 갖고 있는 아파트는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능력하다 그래서 놓쳐버리면 돼. 걔네들은 어차피 출산 안 할 거거든요. 살기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할 거고 출산도 안 할 거고 자연적으로 소모될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요? 예, 지도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만 남겠죠. 많이 낳지는 않지만 2명, 2명, 3명 낳는다고 치면 걔네들은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보존해 주니까 세상의 자산은 걔네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자녀들은 아이를 안 낳고 결혼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될 거고. 이게 큰 플랜이에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정부는. 어차피 부동산은 나라에서 돈 찍어서 막아주는 걸, 하락을 막아줄 테니까. 만약에 자산의 붕괴가 일어나면 누가 타격이 커요? 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이 크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자산가들이 타격이 제일 크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큽니다. 타격이. 왜냐? 많은 돈이 휴지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산으로 다 바꿔놓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폭락한다? 그 사람들은 못 견디죠. 대공황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센트럴파크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주로 누가 살았게요? 그 텐트에. 예. 뉴욕의 검사, 변호사, 판사, 사자 들린 사람들이 다 거기 살았습니다. 왜? 자산이 폭락했거든요. 자신들이 엄청나게 대출받고 뭐 벌어서 이것저것 부동산이고 뭐고 주식이고 사놨는데 그게 폭락했으니까. 정부는 그때는 정부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인구가 줄어도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정부는 무슨 짓을 해도 자산 가격을 막고자 하는 게, 하락을 막고자 하는 게 진심이에요. 왜? 그걸 막아줘야 자산가들이 부를 대대손손 넘길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알아서 애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알아서 도태되고 알아서 사라져 줄 겁니다. 그럼 누가 남냐? 의사 출신 자녀들, 손자들, 의사 본인, 그 다음에 주식에서 돈 벌한 사람들, 코인 번 사람들, 뭘 해요? 자산을 사들여요. 그 자산의 하락만 막아주면 세상엔 누가 남냐? 자산으로 돈 벌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열을 올리고 자산 가격 하락을 막는 거예요. 왜?
자살을 많이 한 부자들만 부를 대물림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정부는 출생자 수가 감소해도 걱정하지 않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왜? 3D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산가들 밑에서 평생 그런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정부의 그 생각,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가. 예, 통화량은 언제나 무궁무진하게 발행할 거고요. 자산가격 하락을 막는데 진심이다라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나눴고, 정부는 언제든 돈이 많아요.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금값은 영원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꼭 인정하고, 아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은 파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금은 언제 파냐? 죽기 전에 팔거나 큰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외에는 파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